왼쪽 HTTP 카드에 MTD HTTP를 추가하겠습니다. MTD는 month to date의 약어로 월 초부터 현재 날짜까지 누적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는 월간 성과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지표로 현재 월의 시작일부터 현재 시점까지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가 7월 17일이다 하면 7월 1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입니다. 이미 지난 월이라면 해당 월의 풀 기간이 되겠고요. MTD를 계산하기 위해 또 다른 측정값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한 달치 1일부터 30일까지 HTTP를 평균을 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KPI에서 평균은 쓰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일리 HTTP를 만들어줄 때처럼 한 달간의 총량 유닛을 한 달간의 총량 맨아워로 나눠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월별 집계 테이블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필드로 이동해서 워커리스트 테이블에 새 열을 누르고요. 타임 아이디 에딧에 월값을 출력하는 컬럼을 만들겠습니다. 컬럼명은 month라고 입력합니다.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포맷 함수입니다. 형식을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어퍼스로피를 누르고 워커리스트 로우에 타임 아이디 에딧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입력을 해주는데 우리는 yy mm로 바꿀 겁니다. 괄호 닫아 주시고요. 월값까지만 텍스트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만든 이유는 슬라이서에서 어떤 날짜를 선택하든 해당 날짜에 맞는 월 컨텍스트를 인식하고 우리가 별도의 같은 형식으로 된 월 집계값을 만들어서 이 month 컬럼과 그 집계값을 관계로 엮어주게 되면 해당 일자까지 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일단 월 집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상단에 새 테이블을 눌러서 테이블명은 집계월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date3 컬럼을 만들 때 summarize 함수를 사용했었죠. 이번에도 summarize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어퍼스로피를 누르고 요약할 컬럼이 있는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워커리스트 로우 그리고 방금 만든 month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방금 만든 month 컬럼 값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month 컬럼 옆에 우리가 필요한 월별 유닛 총량과 월별 맨아워 총량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새 열을 눌러줍니다. 컬럼명은 유닛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함수를 써야 할까요? sum 함수를 사용하면 될까요? 일단 해봅시다. sum 다음에 합계낼 컬럼을 선택해 주시고요. 워커리스트 로우의 유닛입니다. 괄호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고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sum이 month라는 컬럼의 컨텍스트를 따라가지 않고 모든 행이 전체를 합계를 냈기 때문에 모두 같은 값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sum 함수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um 함수는 자동적으로 행 컨텍스트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양쪽 month 컬럼이 같은 값으로 되어 있고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관계도 맺어주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sum 함수를 행 컨텍스트를 따르도록 하여 계산하려면 sumx 플러스 필터 함수를 사용하거나 calculate 플러스 sum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sumx 플러스 필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새 열을 만들어서 컬럼명은 유닛 sumx로 해주고요. 함수로 sumx를 써줍니다. 그리고 내부 함수로 필터를 써주겠습니다. 필터 함수로 컨텍스트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필터 지정할 컬럼이 있는 테이블 워커리스트 로우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수로는
두 먼스 컬럼을 이어줄 겁니다. 먼저 워커리스트 로우에 먼스 선택하고 등호를 입력하고요. 다시 집계 테이블에 먼스를 입력합니다. 등호를 사용함으로써 이쪽과 이쪽이 같다는 걸 지정해 주는 겁니다. 필터 함수는 닫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필터를 통해서 무엇을 썸 계산할 것인지 선택해 줍니다. 워커리스트 로우의 유닛이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줍니다. 쉼표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요. 옆에도 바꾸겠습니다. 또 옆에 매너와 썸X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새 열을 눌러서 매너와 썸X로 입력하고요. 똑같이 썸X 써주고 내부 함수로 필터 써주고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워커리스트 로우 선택하고 컨텍스트도 먼스 똑같고요. 필터 닫아주고 최종 계산할 부분만 유닛이 아닌 워커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쉼표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요. 둘 다 행 컨텍스트를 따라서 각각 합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는 유닛 합계를 매너와 합계로 나눈 HTTP 값을 계산하겠습니다. 새 열을 눌러서 이름은 HTTP 썸X로 입력하고요. 나누기 쓸 때 사용하는 함수는 divide입니다. 앞쪽에는 나눠줄 값을 선택하고요. 유닛 썸X 선택하고 뒤쪽에는 나누는데 사용하는 값입니다.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calculate 함수와 sum 함수를 조합한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calculate 함수는 컨텍스트 수정 함수입니다. 기존 행의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컨텍스트를 따로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된 필터 컨텍스트를 무시하거나 덮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새 열을 눌러주시고요. 제목은 유닛 calculate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함수로 calculate를 써주고요. 내부 함수 첫 번째 sum입니다. sum할 대상은 워커리스트 로우의 유닛이고요. sum 함수 가로 닫고 쉼표 눌러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함수로 필터를 써줍니다. 필터 연결할 컬럼에 있는 테이블을 워커리스트 로우로 지정하고 컨텍스트를 연결해 줍니다. 워커리스트 로우에 먼스와 등호 쓰고 집계에 먼스입니다. sum 함수 괄호 닫아주고 calculate 함수 괄호 한 번 더 닫아줍니다. 쉼표 있는 형식으로 바꾸고요. 옆에 매너와 합계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함수를 복사해서 새 열을 눌러주고요. 제목은 매너와 calculate라고 입력합니다. 함수를 붙여넣고요. sum할 대상을 모카오로 변경합니다. 이것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엔터 눌러주고요. 쉼표 있는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옆에 똑같이 HTTP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새 열을 눌러서 HTTP calculate라고 입력하고요. divide 함수를 쓸 겁니다. 나눌 대상은 calculate 유닛이고요.
나누는데 사용할 값은 매나워 calculate입니다. 수수 자릿수 두 자리로 변경하고요. 우리는 sumx와 calculate를 각각 사용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구문은 다르지만 각자 사용법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는 우리는 관계 필드에서 워커리스트 로우의 먼스 컬럼과 집계월 테이블의 먼스 컬럼을 관계를 맺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관계를 직접 맺어주지 않았는데도 함수만으로 일시적으로 이 컬럼 내에서는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필터 함수 때문인데요. 즉 필터 함수가 명시적으로 필터링을 지정하고 있을 때에는 관계를 별도로 맺어주지 않아도 해당 컬럼에서는 관계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필드에서 맺어준 테이블 간의 관계는 자동으로 필터 컨텍스트를 전파하고 시각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닥스식 내에서 명시적으로 필터를 지정한 경우 관계의 활성화 여부와 상관없이 필터 조건이 적용됩니다. 필터 함수의 강력한 점입니다. 그럼 하나 더 나아가서 관계도 맺어져 있고 필터 함수도 명시적으로 필터도 지정되어 있다면 어떤 게 우선적으로 작용할까요? 필터 함수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관계는 주로 시각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자동 필터 전파를 위해 사용되지만 닥스식 내에서 명시적인 필터링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